미국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밝히면서 전 세계 경제 시장이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과 환율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금리를 웃도는 수준의 선제적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가 어디까지 퍼질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이 이틀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0.5%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여파가 하루 지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실제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각성, 해석 이것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그랬군요. 예. 네, 그제를 보면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0.5%포인트 이달 인상은 다 알려졌고요. 네네.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하죠. 주식시장도 여기에다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반영을 걱정은 6월에 0.75%포인트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보여졌는데 그렇군요. 예. 거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하루는 그것만 바라보고 주식시장도 급등을 하고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도 잡혔는데 실은 그 다음 날 이제 이틀 지나고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0.75만 안 올린다 뿐이지 당장 6월에 0.5, 7월에 0.5, 0.5를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뭐야?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 거네. 라는 그렇군요. 이제 시장의 각성이 나온 것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또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금리를 올리지? 뭐 우리 대출자들 괴롭히려고 중앙은행이 또 미국 연준이 한국은행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예. 물가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는 8.5%고 이제 5월 1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4월의 물가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3월의 물가 지표가 8.5. 이게 언제적이냐면 198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에 뭐 그 어떤 고성장의 높은 물가를 자랑했었을 때에 만큼 인플레는 다가왔기 그럼 때문에 1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 108.5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금리는 쫓아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금리는 8.5인데 미국 0.5를 올렸어도 이제 상단이 연 1%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2.5%에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말하는데 네. 까지는 인상이 채워질 것이 아니냐. 그럼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죠. 그렇군요. 네. 예. 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아. 현재 우리가 이제 1.5%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생을 통해서 미국이 1%인데 미국은 이미 다음 달 0.5를 예견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우리는 다음 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만약에 안 올리게 될 경우 우리 1.5로 6월을 맞이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1.5가 돼버립니다. 6월에. 네. 그 다음이 문제인데 7월에 미국은 0.5를 또 올린다고 했으니까 예. 미국은 2%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빅스텝을 밟진 않거든요. 네, 올려도 0.25% 베이비 스텝이 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7월경에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쉽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 네.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돈은 네. 어디로 찾아갑니까? 금리 이자도 높은 많이 곳으로 해. 찾아가죠. 이자도 네. 많이 찾아. 금리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시중금리도 미국에 더 높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돈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자국가의 금리 대비를 해서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미 금리 역전의 이슈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70원까지 높아졌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달러가 더 빠지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수차례 립서비스를 하고요. 아마도 한국은행이 5월에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우리의 물가도 심각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원화 지키기입니다.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부분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4월에는 이창용 이제 신임 하는 총재죠. 없은 공석에도 올렸는데 네. 아마 저는 첫 주제가 되는 금통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5월 네. 이제 셋째 주가 될 텐데 네.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장 궁금한 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4% 초반대인데 이제 5%, 6%, 뭐 시중에서는 연말에 7%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일단 기존 대출자는 아직까지는 뭐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닐 겁니다. 네. 평균은 아직까지 올리고 올려도 이제 3점 몇 뭐 후반대이기는 한데 예. 이분들이 신규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상당 부분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막상 고정금리를 받으려고 하면 이미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변동금리와의 어떤 굉장한 이거 훨씬 더 비싸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그래도 현재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추세, 금리 상승 추세가 맞다면 네. 일단은 고정금리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석적인 플레이다, 정석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급등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만 올라도 1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 이상의 지금 부담이 증가가 하고요. 네. 또 4억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이 듭니다. 이자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올 한해 화두는 투자에 대한 성공보다 이 빚 관리, 부채 관리가 오히려 모든 재테크의 1순위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금리가 오르면 뭐 200만 원, 가령 뭐 150만 원 원리금 냈다 맞벌이가 네. 그럼 쭉 올라도 180이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겠지만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그 앞에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항상 나오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논리대로 이론대로 하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상 경험을 보면 늘 안 오르는 것이 우리의 뭐 급여, 근로소득과 소득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더 과하게 이 금리 부담 또 이자 부담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작년에 이제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고요. 또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많죠. 네. 미국 주식 시장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식 팔고 빨리 대출금부터 갚아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겠지만요.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요. 인플레를 해지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기업,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물가주, 저물가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과 업종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물가 상승기에는 오히려 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대출 갚아라라는 말씀보다는 고물가주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업종과 주식들은 일단 어느 정도 갖고 인플레를 만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실은 주식도 뭐 고물가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도 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한다, 뭐 한다더라, 못한다더라, 뭐 기대 이런 거 다 빼고요. 네. 물가 지표 하나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가 상승률, 달마다 나오는 물가 상승률을만 믿고 물가가 정말 잡히는지 안 잡혔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걸 잡으려는 전조는 뭐냐? 국제 유가입니다. 가장 포션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빨리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에 대한 숨통도 트이지만 이게 $100에서 안 떨어지고 네. $110 뭐 이 정도에 유지한다면 인플레는 절대 못 잡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분들은 지금 환율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1270원, 네. 13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네, 그게 좀 다수설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달러 강세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되고 우리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어젠 영국도 금리 인상을 또 4개월 연속했거든요. 예. 아마 유로존, ECB도 하게 되고 그런다면 저는 한 이 언저리에서 1270원, 1250원 이 언저리에서 달러 강세는 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나 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상당한 영향이죠. 항상 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기에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면 오히려 주식 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라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경기 고물가주. 방어주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기는 주들이 예, 예. 있거든요. 네. 뭐 가령 정유업종 오늘도 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금리 상승에 거의 직격탄입니다. 아, 특히 유동성 축소에 있어서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오히려 더 부동산의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상승기에는 빚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